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 펩트론의 주가 급등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. 단기간에 아주 매우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요. 그 이유는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거대 제약사에 팔려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피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손침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근데 지금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그동안 계속 그 수익이 없이 시장을 통한 유상증자로만 버텨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최대주 지분이 굉장히 낮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. 이런 바이오 업체를 보실 때는 무조건 이 파이프라인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. 특히 이 연구개발만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파이프라인에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갖고 있는지 이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. 요번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당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 잘 아시다시피 당뇨도 그렇고 비만도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노인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이런 비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나이 드신 세대 같은 경우는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젊은 세대일수록 또 비만 위험도 많기 때문에 이 당뇨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그것도 선진국 같이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굉장히 탐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요번에도 지금 단기간에 주가 급등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그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펩트론은 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해서 국내 2상을 끝내고 3상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큰 업체 중에 하나죠. 이 파킨슨병도 선진국, 특히 노인 국가화 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파킨슨병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파킨슨병 치료제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아이템이 될 겁니다. 자, 지금 현재 이 펩트론은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.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센스 아웃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R&D만 하는 회사하고 이 국내 제약사든 해외 다국적 제약사든 이런 제약사를 상대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본 업체는 말 그대로 그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는 미래에 실적을 낼 수 있는 실질적인 R&D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 회사는 펩타이드 소재를 원래 주로 개발하면서 이 펩타이드 소재를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 기술을 이제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실적을 조금 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일으키고 있고 펩타이드 소재가 이번 1분기에는 3억 9천 정도를 기록해서 한 34%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CDMO라고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것도 한 4억 정도, 4억 7천 정도 하고 있고요. 그 전문의약품 위탁, 그러니까 상품으로 이건 받아서 판매하는 거죠. 이게 이제 2억 9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적 외형은 한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전형적인 연구개발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다른 차이겠죠.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분기 때 매출액은 한 11억 정도 발생을 했고 영업손실은 41억. 지난해 동기보다 영업손실이 더 크게 더블로 늘어났습니다. 그만큼 이제 비용,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고 당기 순손실도 한 4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지금 최대주주 최효일 박사가 뭐 8.39% 정도 되고 장승구 박사나 이병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0.8% 정도 얼마 되지는 않죠.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유상증자 한 번만 더 해도 경영권 위태로운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그 M&A를 할 가능성이 큰 업체이기도 하죠. 지금
1개월 지속 비만 당뇨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그 6월달 들어서 주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서 이 회사는 최우수 지분이 낮기 때문에 M&A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데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일하는 부분이 많다는 측면에서 삼성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. 특히나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들 중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삼성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시장 내에서 회자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초에 삼성이 이제 로봇 사업 쪽에 뛰어들면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상장사를 인수했고, 단번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를 뭐 뛰어넘는 그런 그 로봇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, 그러니까 협동 로봇 회사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, 이 펩트론도 삼성이 인수할지는 모르겠지만 인수를 한다면 펩트론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그 삼성 그늘 안에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죠.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런 바이오 업체들을 보셔야 됩니다. 앞에 설명드렸듯이 바이오 업체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그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, 또 그 파이프라인의 연구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한 것들 중에 해외 파트너가 얼마나 튼튼한 해외 그 유명 다국적 제약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간접적으로나마 그 회사의 경쟁력을 한번 평가해 볼 수는 있겠죠. 이 펩트론도 국내 제약사, 그러니까 바이오 신약사 중에 이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몇 안 되는 바이오 상장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